자, 반갑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주 여러분들. 주식바이블의 이소연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비엠이 저번 주에 2차 전지에 대한 저평가와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요일장에 미국 주식 급락과 트럼프 관세 리스크,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 발표 같은 여러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11%까지 좀 빠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실망도 많이 하셨겠지만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 꼭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취소하셔도 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에코프로비엠이 단기적인 하락세인지 또 반등의 기회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좀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미국장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장에 좀 버티지를 못하고 시장이 3% 이상 좀 빠졌습니다. 자, 대부분 주요 섹터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미국 증시의 이 가격 조정 흐름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국내 증시도 좀 숨고르기 성격의 이 기간 조정이 계속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급락의 트리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관세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자, 지금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위아래로 좀 변동이 굉장히 큰데요. 이거는 좀 큰 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지금 취임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관세 언급을 하면서 중국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근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의 관세를 매기면 이 나라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한 달간의 유예를 줬었는데 다시 4월 달까지 좀 미뤄줬었죠.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또 말을 바꿉니다. 3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멕시코랑 캐나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마 우리 3일 연휴 동안에 멕시코랑 캐나다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럼 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3중 세트로 묶여가지고 좀 두들겨 맞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에요. 빨리 불법 이민자들 처리해라. 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펜타닐입니다. 자, 이미 뉴스나 유튜브 통해서 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좀비 도시라고 하면서 이 펜타닐에 취한 사람들 영상이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좀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펜타닐의 원료가 바로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멕시코랑 캐나다에 넘어가서 이 완제품을 만들고요. 이게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에서 펜타닐로 죽는 사람만 1년에 8만 명에서 9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자,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가 중국한테 너네 빨리 펜타닐 막아라. 안 그러면 나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이를 갈고 아편 전쟁급으로 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확실하게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게 원하는 게 있는 거고 일단은 이 펜타닐을 좀 차단하려는 게 목적이 제일 큽니다. 뭐 직접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시장이 급락이 나온 이유는 이 관세를 4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3월 달로 당겨 버리니까 좀 시장이 터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충격으로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뭐 생각보다 소프트한 내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엔비디아 실적 영향인데요. 근데 사실상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좀 이상으로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왜 폭락을 했느냐? 좀 이것도 좀 사실 억지스러운 좀 부분인데 이 엔비디아가 매출 전망을 71% 정도로 잡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72%로 잡았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1%가 좀 부족하죠. 근데 이 1% 정도면 사실 너무 미비하고 별게 아닌 건데 이게 조정이 나오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걸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사실상 큰 악재나 이슈는 없었고요.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건 좀 이렇게 좀 흘려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국내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자, 그 와중에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 좀 미끄러지면서 주가가 더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과 좀 실적 부진에 따른 또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특히 우리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좀 예상보다 부진을 하면서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가 좀 축소가 됐고 결국 양극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비엠의 매출도 감소가 되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고요. 우선은 11만 원대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 좀 일단 또 다음 주 3월 5일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2차 전지 산업 전시회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이 신규 양극재 기술, 고객사 확대, 해외 진출 계획 같은 걸 좀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LG엔솔, 삼성 SDI, SK온 같은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해외 기업과의 협력 발표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미국 증시 하락으로 좀 국내 증시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 에코프로비엠 다음 주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으니까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 행사에 저도 좀 참여할 예정인데 다녀와서 좀 행사 전반적인 내용과 좀 좋은 소식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시장은 이 순환주기가 변할 때 기존의 이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 모멘텀이 약해질 때까지 새로운 추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자, 뭐든지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다가 멈춰 세우면 전력 질주 하던 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추세를 좀 거스르면 안 돼요. 이런 시장에 맞서게 되면 오히려 다치게 됩니다. 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법도 없고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법도 없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계속 항상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장일 때마다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그냥 흘려보내시고 또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줄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에코프로비엠 다음 주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좀 좋은 소식 나와줘서 주가 반등 소식 올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자, 어려운 장 속에서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3일의 연휴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컨텐츠와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